이렇게 윤석열의 검찰 역시도 과거의 적폐금 스타일과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검찰은 적폐 세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자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윤석열의 큰 그림입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영상을 앞전에 한 2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올렸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반 정도는 그래도 한 구석으로 설마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나머지 반은 또 혹시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먼저 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그냥 적폐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내가 이명박이도 구속시키고 박근혜도 구속시켰는데 내가 적폐라고? 왜 내가 적폐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속은 겁니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구속. 여기서 국민들이 윤석열이에게 완전히 속았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이 BBK 사건은요, 2008년도 윤석열이 이명박의 BBK 사건 특검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에게 BBK 혐의 없음 이란 그런 면죄부를 주는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난 후에 2018년도입니까? 예, 이명박 다시 BBK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이가 수사 지휘를 했었죠. 그러면서 결과가 뭡니까? BBK 결국에는 다스 이명박이 것이라고 다시 재수사 결과 결론이 났었고, 결국에는 이명박을 구속하는 그런 사안까지 만들어냈었죠. 그건 결국에는 자기 모순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구속은요, 이게 뭐 특검이 구속시킨 게 아니고 사실은 국민들의 그런 큰 힘으로 인해서 박근혜를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의 그런 능력과 그리고 윤석열의 그런 이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검찰의 그런 수사 행보를 보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수사 이런 정황 내용들을 보면은 완전히 윤석열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지금 우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아예 적폐검사의 그런 민낯을 아예 드러내놓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수사입니다. 유시민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당시에 최승혜 동양대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인터뷰를 하기 위해 최승혜 총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그 표창장 위조 혐의를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증거인멸을 최승혜 총장에게 강요를 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와 그리고 강요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사건을 맡아서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며칠 있으면 아마 유시민 이사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뭐 아니 수사거리가 됩니까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 최승혜하고 뭐 통화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고발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접수를 받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것도 일반 형사부가 아니라 반부패 수사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또 얼마 전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총장을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윤석열이 당신들의 부하에게 쏟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바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반박 플레이를 하죠. 그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근거를 대지 못하면은 또 법적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현재 전체 진보의 그런 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입에 진보의 입에다가 지금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언론 플레이를 또 하고 있죠. 현재 이 검찰이. 바로 두 번째가 윤중천이의 그런 별장 접대에 윤석열이도 갔었다라는 그런 의혹 기사를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근데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윤석열이가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 기자의 기사를 쓴 목적은 윤석열이가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으니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윤석열이가 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언론을 또 겁박하는 반대 그 사과문을 똑같은 지면에 내지 않으면은 고소치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수까지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는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현재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총장과 또 그와 관련한 고위 전 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그리고 비리 혐의 이런 것들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을 믿지 못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 경찰이 검찰청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검찰에게 청구를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검찰의 그런 문턱에서 압수수색 청구 영장이 깔아뭉개지는 그런 상황이 두 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검찰 본인들의 그런 관련된 의혹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그냥 짓밟고 덮어버리는 그런 수사 관행들은 역시 적폐 검찰의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요, 바로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 수사를 했었는데요. 그 수사 결과가 바로 불기소 처분이 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박근혜 탄핵이 만일에 기각이 되게 되면은 군이 나서서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를 한다라는 그런 문건을 작성을 했고 사실 계획까지 했던 그런 쿠데타와 똑같은 그런 쿠데타를 모의한 그런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아예 불기소 처분하면서 아예 덮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죠. 당시에 국무총리이면서 대통령 대리를 하고 있던 누구죠? 황교안이 바로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기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사건과 관련한 그런 불기소 처분서를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 처분서에 바로 윤석열의 그런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 처분서가 나오자 발빠르게 또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반박을 하죠. 이거는 이 문서는 윤석열이의 그런 직접 결재가 아니라 정결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게 아니다.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밑에 윤석열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정결 도장을 찍었다라는 게 검찰의 반박 보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이 사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는 게 검찰의 반박이죠.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 딸의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직인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직인 역시도 최승혜가 찍지 않더라도 그게 정결권이기 때문에 최승혜가 직접 찍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가 찍었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사건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그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해버렸죠. 검찰은 이 이중잣대 아닙니까? 본인들에게는 맞고
조국 장관에게는 아닌 이중잣대죠. 근데 이렇게 윤석열의 검찰 역시도 과거의 적폐검찰과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검찰은 적폐 세력입니다. 근데 얼마 전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리에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인 주광덕이가 아주 문 밖에 나와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악수를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래 모셔오는 이런 장면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 감사자가 피감사자를 바깥에까지 가서 이렇게 영접하듯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래 모셔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이가 큰 계획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시나리오가 한번 써졌습니다. 한번 제 개인적인 그런 주관이 들어간 시나리오입니다. 만일에 윤석열이 자유한국당을 등에 업고 자기 대권을 노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윤석열은요, 자유한국당이 만일에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자기 대권 후보 주자로 앉히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의 그런 지지율이 지금 한 30%에서 한 35% 정도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가 15%에서 20% 선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45%에서 한 50%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진보 세력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젊은 층에서 윤석열의 그런 과거의 그런 행보에 속아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이 나온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윤석열이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윤석열은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황교안이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찾게끔 되어 있죠. 그의 대안인물로 윤석열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그런 시나리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어쩌면 윤석열이 크게 바라보는 그런 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실 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